재미있게 이 강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강 가사 쓰기와 시 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시 쓰는 것과 가사 쓰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고. 저도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 그래서 시인과 작업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좀 더 좋은 가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지.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시를 몰랐고 시인은 음악을 몰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시인은 가사와 멜로디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고 저는 시가 쓰여지는 구조, 특히 현대 자유시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멜로디에 시를 붙이거나 아니면 시에 멜로디를 붙이면 모두 노래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참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중 특히 시를 좋아하면서 가사를 써보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시는 가사와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가사를 쓸 때는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쇠라는 것이 시작된 이후 쭉 시는 시각에 전달하는 것이었고 가사는 주로 청각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결론은 다음의 것들로부터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시는 독자의 읽는 능력과 방식에 많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는 시를 쭉 읽을 수도 있고 임의로 끊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멜로디와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의 행이나 연은 우리에게 시각적 신호를 줍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내용이 끝나지 않아도 줄을 바꿀 수 있죠.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그러나 독자의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가 그렇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제 부분입니다. 석탄을 적재한 무게화차들이 굴러가는 철길 너머에 젖한장이 있다. 거대한 재의 무덤. 바람에 석탄 가루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흩어진다. 그것은 바람에 불려간다. 검은 바람, 펄럭이는 검은 작업복, 탐부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삼행에서 내용과 상관없이 행이 바뀝니다. 이 시에서 재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죽음 또한 바람에 흩어지고 불려갑니다. 결국 재는 바람과 동일시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의 바뀜과 상관없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사의 행의 끝은 음향에 의한 신호입니다. 멜로딕 프레이즈에 의해 끝이 나죠. 왜냐하면 노래라는 것은 귀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사가 끝났는데 멜로디가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멜로디의 한 프레이즈가 끝났는데 가사가 끝을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울 겁니다. 물론 요즘 랩에서는 일부러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 나올 내용에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가사는 귀에 직접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듬은 각 행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진행될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섹션 사이의 긴장과 완화를 만들어내고 한 가지 더 귀에 섹션이 어디서 끝이 나는지 등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도 리듬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는 어디서 연이 끝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시에서는 라임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구절의 끝이나 섹션의 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윤동주의 서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가 아름다운 것은 사상뿐만 아니고 소리 효과, 음악성, 리듬감입니다. 그리고 섬세한 운의 효과가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가 명시에 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술성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리을의 요운 효과입니다. 하늘을과 한 점은 히읗의 두운 효과입니다. 부끄럼이 없기를, 발음상 쌍기역의 요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밤에도 별이 바람에 비읍의 요운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는 연과 연 사이의 리듬을 일치시키지 않고 운율의 위치를 구절의 끝으로 한정짓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불규칙한 운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도 운율을 만들고 리듬을 만듭니다. 참고로 이런 식의 두운이나 요운은 가사에도 충분히 음악적 리듬감을 만들어서 좋은 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의 문장 구조적 계획은 작사가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시의 문장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제에서 주제로 이동하고 행에서 그 다음 행을 거쳐서 이동하는 직선적인 여정입니다. 그러나 가사는 많은 부분을 반복에 의존합니다. 보통 반복구, 리프레인이라고 하는데 반복구나 후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가사를 쓸 때는 아이디어의 발전 단계에서부터 반복되는 섹션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매번 반복을 들을 때마다 같은 내용이 변화하고 더욱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 효과를 보시죠. 어빙 버를린의 What Will I Do? 라는 노래입니다. 가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will I do when you are far away and I'm blue? What will I do? 여기서 보시면 What will I do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 What will I do와 마지막 What will I do가 같은 무게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실 겁니다. 좀 더 깊은 슬픔이 뒤에부터 반복될수록 같은 말이지만 감정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6장에 나올 창조적인 반복입니다. 우리나라 노래를 하나 들으시죠. 루시드 폴의 풍경은 언제나입니다. 긴 밤 몰아세우며 달려가는 기차에 검은 빛 창밖으로 흔적뿐인 바람 부네 가난한 고향 하늘 너를 처음 본 그곳에서 하늘도 여름 바다도 나를 반기지 않네. 아 이제는 울어도 난 울지를 않네. 울지를 않네. 아 내 맘은 언제나 제자리 아무리 버려도 그대로네. 제자리 아무리 버려도 그대로네. 제자리 아무리 버려도 그대로네. 새벽녘 먼 눈 뜨고 아지의 아침이 오네. 여기 처음 떠난 이 자리 어쩔 수 없는 내 사랑. 아 바라지 않았네.
이 가사는 내적인 슬픔을 변하지 않는 풍경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같은 구절은 아니지만 첫 번째 후렴, 제자리 아무리 버려도 그대로네. 그리고 두 번째 후렴에서는 제자리 아무리 달려도 그대로네를 반복함으로써 감정의 무게를 더합니다. 구성이 잘 짜여진 좋은 가사란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작사가는 극단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합니다. 보통 상업적인 곡들은 전주, 간주, 후주 등을 제외하면 2분 30초에서 3분 정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반복구, 후렴 부분을 제외하면 12줄에서 20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시는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면 필요한 만큼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시인의 재량이죠. 여섯 번째, 가사는 시에 비해 훨씬 더 규칙적인 리듬에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사의 리듬은 멜로디의 리듬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멜로디의 리듬은 음절의 길이나 리듬의 싱코페이션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사를 아주 지루하게 만들 수도, 반복적으로 만들 수도, 또는 흥미로운 요정으로도 변환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에 반해 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시는 자체의 리듬과 그에 반하는 싱코페이션 등의 장치를 통해 테마와 리듬의 변화를 가집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음악은 대부분 서양에서 들어온 형식입니다. 그 서양의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서양 음악은 2마디, 4마디 그리고 8마디에 대한 선호 때문에 첫 번째 행은 4보격, 그리고 두 번째 행은 3보격으로 쓰여집니다. 보통 가사 섹션은 이런 운율의 틀 안에서 쓰여집니다. Mary had a little lamb. 저는 학교 종이 땡땡땡 구조라고 부릅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그 영어로 쓰여진 가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밥 딜런의 Tangled Up in Blue라는 노래입니다. She was working in a topless place, and I stopped in for a beer. I just kept looking at the side of her face, in the spotlight so clear.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같은 구조를 가진 두 개의 구조를 쌍으로 매칭시킵니다. 커플렛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반짝반짝 작은 별 구조라 부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완벽하게 같은 두 개의 절을 매칭시키는 겁니다. 스팅의 스톨른 카에서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Late at night in summer heat, expensive car, empty street. There's a wire in my jacket, this is my trade. It's only take a moment, don't be afraid. 이런 구조를 가진 가요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기억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는 주로 미국의 음악에서 많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바로 블루스 구조입니다. 5강세의 5음보입니다. 영시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이지만 노래에서는 아마 블루스에서만 이 구조가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루스 곡에 가사를 붙여야 한다면 이런 구조를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My baby left me. I'm so alone and blue. Yes, baby left me. I'm so alone and blue. I cry all night. I don't know what to do. 또 다른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당신이 가사를 쓰고 나서 그 가사는 가사가 아니고 순수시 같아. 내지 신선하고 흥미로운 언어로 이미지와 은유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가사로는 아닌 것 같아와 같은 비난들을 피하려면 충분히 시와는 다른 가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작사가 글이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접하시겠지만 음악적인 관점에서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멜로디와 가사는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따라서 같이 호흡하며 리듬을 그리고 감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멜로디를 명사로, 코드를 형용사로, 그리고 리듬을 동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변환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리듬과 템포에 의해 멜로디와 화성은 변하면서 함께 작동을 하고, 그리고 리듬과 템포는 주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많은 옵션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모든 작사가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에 다른 방법으로 색칠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다른 템포와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멜로디, 하모니, 가사의 리듬과 템포의 효과적인 조합과 그것들의 구조는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수도 기존의 스타일을 흔들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노래를 만드는 한 우리는 한글을 쓰겠지요. 이 강에서는 우리가 가사를 쓰는 기본이 되는 한글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으실 겁니다.